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2강 등기절차 권리별 첫 번째 시간이고 1.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어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이라는 말이 최초라는 뜻인데 소유권 최초 등기하면 참 여러분들이 편하실 텐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소유권을 최초로 보존한다 해서 보존 등기란 말을 씁니다. 자, 보존 등기. 먼저 보존 등기에 대한 의미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존 등기.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최초.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는 이전 등기든 설정 등기든 다 보존 등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초로 하다 보니까 등기부 역시 등기부가 최초로 개설이 되는 겁니다. 최초로 개설. 등기용지가 최초로 개설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등기 원인이 없다. 최초로 개설되니까 등기 원인이 없고 등기 원인이 되는 그 연원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 따로 빈칸이라는 얘기예요. 빈칸. 요거는. 자, 등기 방법.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하냐. 자, 등기하는 실행하는 방법. 등기의 실행 방법. 자, 표제부하고 각부만 개설을 해. 딱 두 개. 의견을 넣고 하지. 소유권 이해 권리는 없잖아요. 딱 소유권만 있고. 즉,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 자, 표제부.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하고 소유권을 보존했다라는 각부 딱 두 개만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표제부에는 뭘 기재하냐?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표시. 소재, 면적, 지목,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표시하고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소재, 그리고 지번, 그리고 건물 레이어, 건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소유권 보존. 1번 소유권 보존. 자, 이런 식으로 등기 방법이 되고 항상 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한 필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한 필 전부.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건물은 한 동,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이로 그러고 토지는 한 필이라고 그럽니다. 한 동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전부, 한 필 전부, 한 동 전부인데 한 필의 일부, 한 동의 일부, 즉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역시 부동산의 일부도 안 되지만 권리의 일부, 지분이라고 하죠. 권리의 일부 역시 보존 등기 못합니다.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 등기는 못해요. 역시. 그러나 권리의 일부는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이전하는 거. 지분을 이전하면 되는 거니까 공유하는 경우에. 근데 문제는 보존 등기만큼은 권리든 부동산이든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가 안 된다. 하려면 다 해라 이겁니다. 다 해라. 자, 이렇게 되고 보존 등기의 개념이 이렇고 이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토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는 이전에 그 토지가 등기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등기됐어도 또 새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존에 등기가 개설이 됐는데 보존 등기가 됐는데 그 보존 등기가 무효야. 판결에 가서 무효가 되고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기존 보존 등기 있어도 그거를 말소해서 폐쇄 등기 시키고 새로 보존 등기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새로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자,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입니다. 토지. 지적에 관한 법률 배울 때 토지 기억나세요? 토지. 신규 등록, 미등록 토지, 누락된 토지, 신규 등록할 때 그 과정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토지를 매립을 했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야.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미등록된 거는 소관청, 지적소관청에 가서 뭐 한다? 등록을 먼저 한다 그랬죠. 토지를 등록한다고 그랬잖아. 등록을 하고
소관청에서 뭘 발급받는다? 토지를 등록한 다음에 대장 등본, 토지대장 거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고 임야들은 임야대장 등본을 발급받아서 요거를 첨부해 갖고 어디 간다?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존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하는 최초라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기억이 나셔야 돼요. 토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할 때는 소관청이 통지를 하는데 이 보존 등기만큼은 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을 안 하더라. 즉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동산 등기법에서 보자고요. 자, 등기 신청.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의 첫째,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는가?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할까? 즉 등기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인데 본인이 어디 소유됐다는 게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즉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걸 지금 실제인 소유자인데 어디가 또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이미 등록이 돼 있다? 소관청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 등기 의무자 있다 없다? 없다야. 없어. 최초라는데 뭐 물려받을 것도 없잖아요. 최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자인데, 그럼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자,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그게 등기 신청인이에요, 지금. 등기 신청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대장 등본에, 대장 등본에, 여기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거야. 대장 등본에 소유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바로 이 경우죠. 소관청에 등록해서 대장 등본 갖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신기 등록을 해줘요. 토지를 등기를 해주는데, 또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등기하기 전에. 여기는 올라가 있는데. 또는 그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상속인도 가능한 겁니다. 규정을 이렇게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자, 이 판결에 의한 거는 이제 미등기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 자, 분할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나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하라. 얘가 진짜 주인 맞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런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확인 판결 다 포함이, 형성 이행 확인 판결 다 포함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수용, 토지 수용이. 토지를 수용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런 경우. 요 세 가지 경우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증명하는 사람이고,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신청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는 이 대장 등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니까 토지자 넣어줘야 됩니다. 건물은 또 건물 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암기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토판수라고 외우는 거예요. 토판수.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 다음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그 정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처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주로 미등기 토지 아니면 개척에 의해서 새로 땅이 형성이 된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정보, 어떤 서면이 필요하냐면 신청서입니다. 역시 등기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라고 했을 때는 방문 신청했을 때고, 만약에 이거를 전자정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신청정보가 되는 겁니다. 신청정보. 자, 두 번째는 신청서 말고 두 번째 이제 정말로 이 토지가 그 사람 건지 확인하는 서면들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정보들이 필요한 건데 바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그 사람의 거다. 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증명하는 정보. 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알아야겠죠. 바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 신청 정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존 등기하는 거니까 최초라는 등기입니다. 최초라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도 안 적고, 자, 등기 원인 적지 않습니다. 뭐 매매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매매는 이전을 받는 거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연월일, 등기 연월일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나 신청정보에 등기 원인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토지대장 등본. 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도 같은 경우는 임야대장 등본이 되는 겁니다.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자,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대장 등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결에 의해서 가졌을 때,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이 증명될 때는 판결서 정본, 판결 정본이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한 정본 또는 판결 확정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자, 수용으로 인해서 토지를 최초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이때는 자, 합의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합의겠죠. 바로 그 합의서 또는 재결서, 합의가 잘 안 돼서 재결을 거쳤을 때는 그 재결서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해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데 정보로 바뀌었으니까 정보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상속증명 서면 또는 상속증명 정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정보에 뭐가 있냐면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라든가 재적등본, 그리고 상속재산 합의 분할서, 그리고 뭐 상속 포기 신고 수리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 증명 정보에는 우리들이 흔히 보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는 신소주,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요 소에 해당되는 거에 의해서는 토, 판, 수, 그리고 그 상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토, 판, 수, 상. 뭐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신청서에 등기 원인이나 연월일자 적는다 안 적는다, 적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시에 필요 없는 서면 또는 필요 없는 정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오히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걸 알아야 돼. 필요하지 않은 거. 다음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뭐 해당하지 않는 서류, 이런 게 다 나와요. 해당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야지. 자, 해당하지 않는 서류. 이 서류인데 해당 안 해. 자, 해당 안 함. 제출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해당하지 않는 서류. 요걸 알아야 돼. 요게 한 4가지, 5가지 나오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하면 다 탁탁 보여. 그래서 요거 따로 정리를 합니다. 어떤 경우 등기, 아까 등기를 신청할 때 단독 신청이라고 등기 원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등기 원인이 없어. 등기 원인이 되는 연월일도 없어. 뭐 매매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 첫 번째는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 네, 등기 원인 증서. 이거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요.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 그럼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 게 2개 있었잖아. 등기 필증. 또 하나 인감증명서. 요 2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3자의 허가서, 제3자 허가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제3자가 없어. 최초라는 누가 뭐 이해관계가 어딨어. 필요 없다. 제3자 허가서. 네 번째, 그러면 이 제3자 허가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토지거래 허가서. 가만히 봐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토지 보존 허가서야, 거래할 때 허가야. 거래하는 거, 이거 거래가 아니야.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즉, 등기 원인증서 필요 없고, 등기 필증 필요 없고, 인감 필요 없고, 제3자 허가서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서 필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쪽에 있는 거 암기하는 것보다 요걸 이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2개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개를 다. 먼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시 필요한 서류, 필요 없는 서류였고, 자, 그럼 이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 해야 되냐? 자, 기간에 대한 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등기법에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기간 규정이 없어요. 자, 등기법에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에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딴 데서 규정을 해요. 어디서 규정해 주면 우리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특별조치. 하도 왜 이 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특별조치법을 만든 거야. 중간 생략 등기 못하게 하려고. 자, 그렇지만 중간 생략 등기해도 일반 지역에서는 무효는 아니다. 유효해.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매 거래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가 거기서 무효해. 거기서만큼은. 그러나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라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에서 걸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의해서 벌금을 매거나 징역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가 뭐라고 하냐면 미등기 부동산 처분 시, 미등기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소유권 이전, 미등기 부동산이야. 보존을 안 해서. 근데 팔았어. 그때는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조치. 그래서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자, 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보존 등기는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그게 원칙이고, 그 등기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등기 시작하면 표제부에 그 토지에 대한 그 사항을 기재합니다. 표시에 대해서 사실 등기하고 갑부에는 소유권 보존 요거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이나 등기 원인 연월일 그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왜? 등기 원인이 없어. 등기 원인 증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은 토지와 달리 그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을 최초로 지었을 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자, 건물 소유권, 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보존하는, 최초로 하는 등기라는 뜻입니다. 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등기를 신청할 것인가? 먼저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가? 등기 신청. 자, 이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없죠. 그냥 자기가 지었으면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기가 내 거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 즉 건물을 돈 주고 지은 사람이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등기 신청을 하는데, 그럼 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신청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한 4 정도로 나오는데, 4명. 첫 번째는, 자, 등기 신청인.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이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자,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및 그 상속인, 그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미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상속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인. 두 번째는 그 판결에 의해서 내가 지은 건물인데 남이 불법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을 해서 내 거다라고 해서 내가 판결서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하는 자. 자, 이런 경우 이 사람도 역시 소유권 부정 등기에 등기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미등기 건물을 분할하는 판결을 받는다든가 형성 판결이죠. 또는 기존의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용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보존 등기하기 전에 건물을 수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공용 수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으로. 자, 네 번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구읍면장, 시구읍면회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가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자, 신청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의 신청 정보는 이 신청이라고 거의 유사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제공해야 되는 신청 정보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가 있어야겠죠. 신청서 또는 신청 정보라고 해도 됩니다. 신청 정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자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를 전송해 주면 되는 겁니다. 등기소에다가. 두 번째는 본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방문했을 때는 서면이고 증명서면이고, 본인이 전자적으로 할 때는 정보가 됩니다. 근데 법에는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죠. 소유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주소 증명 정보. 자, 요 세 가지는 가만히 보니까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하나, 네 번째 게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추가되는 건 뭐냐면, 건물이 건물 대지 위에, 건물을 지은 땅을 말합니다. 건물 대지란. 그 건물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 그때는 신청서에 이제 건물 소재도를, 신청 정보나 신청서에 건물 소재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소재도,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도면. 소재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신, 소, 주, 도. 이렇게 도자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토지하고 좀 다른 면이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신청서 또는 신청정보에는 그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연월일은 기재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토지하고 똑같아요. 등기 원인도 기록하지 않고 그 등기 연월일 언제 했다는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등기 접수하고 등기가 되면, 완료가 되면 등기 접수한 시점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건물이니까, 지금은 건물, 토지일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지만 건물이니까 이때는 뭐 건축물 대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등기 신청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등본에 의해서 그 소유자임을 증명한 자 또는 상속인. 다만 요 경우에는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표시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한 거니까, 자, 판결서. 그렇죠. 판결 정보이나 판결 확정 증명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용을 하는 경우, 자, 수용을 하는 경우는 수용에 따른 합의서 또는 재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구 읍면의 장, 이 사람들이 아까 확인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확인해주는 서면입니다. 소유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면. 이거는 건물에만 해당이 되고, 요거는 지금 건물 소유권에만 해당이 되고,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만약에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그 가족관계, 등록상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역시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런 것이 필요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재도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하나의 건물 대지 위에 하나의 건물만 있으면 이걸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소재도를 제공해야 되고 첨부해서, 다만 건축물 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소재도 제공이 면제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신청 정보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나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든 건물이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언제까지 해라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처분할 때, 판다든가 할 때, 매매한다든가 할 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자, 이런 걸 참고해 주셔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2강, 오늘부터 등기 절차 들어가는데 권리에 관한 걸 배우고 있고, 그 첫 시간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부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그게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으로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